두 번째는요,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제목으로 Every mind is a universe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섯 번째 약속에서 제가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말을 바꿔놨는데요. 다섯 가지 약속에 있는 책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각각의 마음은 하나의 우주다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하고 교집합처럼 만나지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다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백지의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상 현실처럼 이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질계에서도 이미 이것이 가상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미팅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네. 뭔가 기분 좋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게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면이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봐도 참 정말 너무 정말 좋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 사람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뒤돌아서 나에 대해서 불평불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딴데 가면. 내 앞에서 딴 사람 욕하는 사람 뒤로 돌아서서 내 욕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욕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욕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욕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가십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익숙한 사람인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설사 나에 빗대어서 한 무슨 이야기더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강의를 오늘 잘 했구나라는 말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걸 결정하면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강의가 좋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책에서 단 미구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설사 누가 네 머리에 총을 겨누고 총을 쐈다 하더라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총을 쏜 것이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 때문에 총을 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세네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의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우주라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도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강의할 때, 왜 그렇게 했어? 너무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강의가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참고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이 강의가 안 좋았어, 뭐가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 이해가 되시면 인간관계 어려운 부분들이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나요. 왜냐하면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설사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기심의 극단적인 아주 극치에 이른 이기심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번역을 이제 다르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두 번째 챕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68페이지인데요. 개인의 중요성 혹은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 미구엘은 영어책에서는 maximum exp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maximum expression. 그러니까 최고치의 표현이다. 이기심의 최고치의 표현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어떤 누구도 설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우주 속에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우주 속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우주라는 영화가 끝나요, 연극이.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끝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했던 우주라는 그런 배경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우주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우주 안에서 저는 조연이에요. 뭐 행인 1, 2, 3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 연극이나 영화 속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조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서 갑자기 내가 주인공인 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에게 나의 주인공의 역할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 자리에다가 앉혀주는 거예요. 네, 우주 속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뭐예요? 그 사람 주인공 밀어내고 내가 그 사람 연극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주인공 자리에 내가 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아직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계시면 곤란해요. 사랑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팍팍 부어주면 이 사람이 바뀔 거야라고 착각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가 좋아하는 면 있는 사람 찾아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면이 가장 나중에는 내가 불평하게 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면이 되더라. 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인공 역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우주 속에서 주인공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우주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 건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자기의 우주 안에서 자기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항상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바뀌기 시작하면 75%가 바뀐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합니다.